여러분, 포퓰리즘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핵심 사안이 됐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계속되면 될수록요, 여든 야든 포퓰리즘 정책은 계속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포퓰리즘은 갑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이 가는 와중에 돈을 퍼주는 그런 정책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떻게 우리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부 다가. 누가요? 이제는 우리 국민이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경제를 걱정하면서 제대로 단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챙겨볼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에요. 김두관 의원이 기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 자산. 쉽게 말하면 기본 자산이 뭐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자산을 주자는 거예요. 자산을. 돈을 주자는 거예요.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한 해 한 30만 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였죠. 옛날에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이르면 한 해 100만 명인데, 그죠? 100만 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고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바로 밑세대인데, 이 밑세대만 하더라도 한 해 뭐 70만 명, 80만 명은 예산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아마 출산율이 30만 명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0만 명도. 이들에게 20만 원씩, 2천만 원씩 주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천만 원 자산 통장. 그러면 한 6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6조. 6조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주자.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통장을 쓸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세요? 혹하죠? 맞습니다. 혹합니다.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우리 아이 자산이 성인이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자산은 기본 소득하고는 다릅니다. 기본 소득은 전 국민에게 뭐 30만 원을 준다. 전 국민에게. 이게 기본 소득이라면 기본 자산은 그야말로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씩 주면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자산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그 생각입니다. 참 지금 뭐 기본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당장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기는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전 국민에게 30만 원 줍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지사도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어요. 김종인 지사가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이죠. 위원장도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어요. 기본소득으로 선점하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민주당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오히려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옛날에는 여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기본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선별적 복지를 갖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반대예요. 선별적 복지 주장하다가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야당까지도 지금 그렇게 간다는 사실이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기본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기본주택에 대한 이야기. 국가가 주택을 지은 다음에 30년 살게 하자는 거예요. 30년 살게 하자. 이게 기본주택이에요. 아주 싸게 내서. 지금 실제로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을 실험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 또 기본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대출. 뭐 한 2천만 원씩 대출해 주자 이거예요. 가장 이자가 싸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포퓰리즘이 극성을 떨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요,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거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욱더 커질 거라는 게.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있죠. 아마 그 전에 또 뭐가 터질 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뿌리겠죠. 또 후년에 가면요 대통령 선거 있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 되면 어떻게 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전에 엄청 많이 뿌릴 거고요. 재정의 낭비는요 아마 끝과 한데가 없을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절대 못 지킵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뭐 자를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정 준칙 하겠다. 그 재정 준칙도 진짜 웃기는 재정 준칙이에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을 60%에다가 통합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유지하겠다. 이거는 맹탕 중에 맹탕 재정 준칙입니다. 예. 이게 무슨 재정 준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냐고요. 아재 예? 그냥 막 쓰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아니 재정 준칙 계속 추진하면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른다는 이야기죠. 야, 참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웃기는 일이. 아니 인사권은요, 경제부총리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참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탄핵한다는 이야기예요. 176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뿌려질지 아마 보지 않아도 본 듯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본 시리즈는요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거고, 이 기본 시리즈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가 그리스가 되거나 혹은 아르헨티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굉장히 슬기롭게 넘어야 합니다. 저도 정환진 TV라는 이름으로 한 축을 반드시 담당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